이번에는 착한 족발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은 구매 후기가 달린 상품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호평과 찬사 일색의 구매 후기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매 후기 첫 번째입니다. 양이 적당해서 혼밥 한 끼 할 때 딱 알맞네요. 매운 양념은 마늘 맛이라고 해야 하나 알싸하게 매워서 밥이랑 김을 부셔서 비벼 먹으니 일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족발은 차고 쫄깃한 거를 선호해서 사실 데워서 바로 먹는 것보다도 한숨 식히니까 쫄깃하니 더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매 후기. 애들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반찬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봤어요. 김용민 TV에서 너무 맛있게 드시기에 3개씩 사봤는데 이틀 만에 다 먹었어요. 아들이 재주문해달라고 해서 후기를 남기면서 또한 구매합니다. 참고로 저랑 아들은 매운 거, 신랑과 딸은 오리지널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뭐든 맛있습니다. 자, 뼈 없는 슬라이스로 딱 한 끼 좋은 200g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뼈가 없어요, 뼈가. 네. 뼈가 없다는 점에서 살코기만 간다는 점에서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또 물론 이제 족발을 뼈를 발라 먹는 그 즐거움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 살코기가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착한 족발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취향에 맞게 전통 족발의 고소한 맛, 매운 양념의 불족발 맛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착한 족발 한 팩 200g 5,500원, 3팩 그러니까 200g 곱하기 3개 그러면은 이게 16,500원이 되겠죠. 그러나 15,300원에 모십니다. 착한 족발 5팩 200g 곱하기 5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27,500원이어야죠. 근데 23,900원에 모십니다. 자, 7팩은 31,900원, 9팩은 39,900원. 갈수록 이야, 싸져요. 그러네요. 네, 대량 구매할수록 훨씬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한 팩만 맛을 보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한 팩만 사도 배송비는 무료니까요. 원래 배송비가 3,500원인데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알뜰 쇼핑 경험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네. 우울한 얘기 좀 했으니까 그나마 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기분 좋은 소식. 네. 예. ABC 협회가 멸망한 거 알았습니다. 멸망.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다 끊고 후회내야 되고요. 또 네. 혜택 다 끊어버리고 또 이미 지급한 돈 회수하고 네, 그럼 이미 망하는 거지 뭐 그럼. 해체해야지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일에 ABC 협회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제 관련해서 규정을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게 ABC 협회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화나무 언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광고를 받고 싶어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네네. 근데 요청해도 잘 안 되죠. 그러나 또 먼저 연락이 와서 주시는 데도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BC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수가 얼마인지, 맞아요. 니네가 발행하는 부수가 얼마인지를 까야 돼요. 네. ABC 협회. 근데 조선일보는 부풀린 거 아닙니까? ABC 협회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나무는 워낙 찍는 부수가 적어서 뭐 섞일 것도 없고요. 그래야만 이게 사실은 광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ABC 협회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한 30여 개국에 있는데 신문사가 뻥을 쳐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검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BC 협회라는 기구를 신문사, 광고주, 뭐 광고 업체 이렇게 3자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확한 부수 조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비를 책정하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ABC 협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부수 조사가 거의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안 본다는 건 다 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불을 뽑는다 안 뽑는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거를 광고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의 일종의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광고를 그렇지. 집행을 하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못 쓰게. 네, 그러니까 이제 ABC 협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ABC 협회가 유일하게 존재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이 부수 공사를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윤 PD가 얘기하신 대로 정부의 광고를 받으려면 ABC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ABC 협회는 이제 몇 군데 신문사들이 가입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가입 언론사가 1,500개 넘게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BC 협회가 이 정부 광고 때문에 이제 확 뜬 거고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주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문체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이 광고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ABC 협회는 이제 갈 길을 잃은 거죠. 이게 ABC 협회가 국가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신문사에서 낸 회원비로 그렇죠.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신문사들이 여기에 회원비를 내는 이유는 정부 광고를 받기 위함인데 근데 정부에서 이걸로 광고를 안 준다고 하면은 굳이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여기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책적 활용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ABC 협회의 이 탈퇴 러시가 좀 줄을 이을 것이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건데 그러면은 일이 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나? 그 ABC 협회가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그때 한번 논란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ABC 협회의 태도는 그냥 날 죽여주세요랑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ABC 협회가 이 부수 공사를 엉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3월에 이제 문체부가 실제로 이제 조선일보를 검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수의 절반도 안 나오는 네. 실제 유료 부수의 절반도 안 나오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거를 딱 보고 아, 너네 지금 이런 식으로 부수 공사를 하는데 이건 문제니까 이런 점을 수정해라고 수정 사항들을 ABC 협회에 쭉 보내줬어요. 근데 ABC 협회가 그거를 쭉 보고 나서 한 5월 31일인가 그때 문체부에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을 보내서 조치 완료라고 다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조치 완료라고 보고를 한 거를 내용을 보니까 이건 그냥 싸우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가 표본지구 선정 방식을 바꿔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BC 협회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표본지구 선정해 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라고 했는데 우린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놓고 옆에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조치 완료. 이렇게 해버린 거고. 특히 이제 그 ABC 협회가 이번에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게 이 신문 공사를 할 때 지국을 랜덤으로 뽑는데, 그러니까 대도시도 그리고 시골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수 기준으로 뭐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좀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지국을 뽑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실제적으로 지국의 숫자가 상위 8, 중위 8, 하위 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딴 신문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 중위에 한 17만 18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BC 협회가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라 조선일보랑 어떤 뭐 얘기를 하고 모종의 협의를 하고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아왔는데 이거를 바꾸라라고 문체부가 지시를 내렸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조치 완료 이렇게 네, 답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심지어 이 문체부에서 ABC 부수공사와 관련돼서 방안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조치 완료 옆에 써놓고, 그리고 문체부가 이제 ABC 협회랑 공동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ABC 협회가 우리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써놓고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문체부가 조사하는 거에 하나도 협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이다 보니까 ABC 협회가 뭐 자정 기능을 이제 잃었다라는 평가가 문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지금 ABC 협회가 반성이라는 것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지난해 이 조선일보 유가 발행 부수 비율이 이제 95%라고 공사를 했거든요. ABC 협회가. 그러니까 100부를 찍으면 95%가 실제로 독자들한테 가는 부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문을 100명 중에 95명이 본다고 해서 신문을 딱 95부 내지는 100부 이렇게 뽑지 않아요. 왜냐면은 광고주들한테도 신문을 줘야 되고 따로 예비 수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그냥 지국에 가자마자 바로 페이지로 가고 또 이제 계란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에 수출을 해서 이제 그릇 같은 거 포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걸 다 봤는데, 그런데도 이게 95%가 나오니까 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체부가 조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올해 ABC 협회가 또 부수 공사를 했는데 올해도 94%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뭐 아무런 자정 의지도 없고 그냥 개기는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퇴출 수준에 돌입한 거고, 또 이제 기무개문이 이게 문체부 결정된 직후에 이제 지역신문 기금 지원 기준으로 ABC 협회 가입 이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삭제하는 법 개정안도 지금 대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BC 협회의 이제 존재 의미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앞으로 이제 정부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그게 될 핵심이죠, 텐데요. 네.
일단 문체부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종이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무작위 국민들에게 던져서 여기서 이제 응답률을 이제 산출하는, 그러니까 열독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기 구독 비율인 이 구독률에 대한 이 구독자 조사를 정부 광고 집행의 이제 핵심 지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5만 명 정도를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신문 보냐, 신문 보면 무슨 신문 보냐, 정기 구독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지표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5만 명 정도의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게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전국 단위 메이저 신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그거는 지금 ABC 협회 조사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매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예.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ABC 부수 인증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역 매체를 전혀 없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던데, 이미 뭐 별도로 지자체가 알아서 지금 광고를 배분을 하고 있어요. 배분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뭐 지원책이 별도로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 봐서는 ABC 협회는 이제 점점 폐지되는 수순으로 지금 돌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모처럼 낭보네요. 네. ABC 협회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선일보에게 중앙일보, 동아일보한테 이제 광고를 주는 명분이었던 ABC 협회가 그 신문부서 얼마나 찍는지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많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국민들이 직접 어떤 언론사에다가 광고 비추라는 바우처 제도 이런 바우처제도. 것들이 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그래요. 아, 참 뭐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별 행복한 소식도 다 들려오는군요. 이게 ABC 협회 뭐 발행 부수 몇 부 해가지고 본지 1위 뭐 이런 기사를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겠죠. 네. 아마 다들 이제 탈퇴할 겁니다. 그쵸. 정부에서 광고를 그걸로 안 준다고 하니까 뭐 굳이 있을 리가 없고, 이제 논란의 ABC도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뭐 하나 더. 네, 이거는 이게 열받는 뉴스인데 연합뉴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뭐라고 할까요? 이제 광고 형태가 좀 다양해지면서 애드버토리얼 막 이런 것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사형 광고라는 건데, 애드버토리얼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기사로 보이는데 실상은 알고 봤더니 광고인 거죠. 광고. 그 과거에는 그래도 뭐 전면 광고, 혹은 뭐 PR면 이렇게 그쵸. 해서 예. 요거는 기사가 아니다 광고다. 네. 이렇게 사전에 이제 밑자락을 깔았는데 이제는 진짜 구분을 하기 힘든, 심지어는 기사인데 이거 알고 봤더니 협찬을 받고 네. 지원금 받아가지고 쓴 기사. 독자는 그걸 잘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눈속이 많은 기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푸푸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빤스 광고를 애드버토리얼로 했거든요. 근데 뭐 빤스를 입으니 뭐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쓴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좀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광고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기사형 광고가 정말 이상한 게 광고 표시를 안 합니다. 광고 표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돈을 받고 그 기사를 썼는데 그냥 기사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포털에 전송을 하는데 광고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사회면, 뭐 경제면 이렇게 기사들 중에 n분의 1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광고를 기사처럼 독자들한테 제공해서 이제 독자들을 속이는 건데, 이게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미 한번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었고,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언론이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작은 매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에 입점은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매체, 이런 데에서는 아예 그냥 광고 대행사가 이 내부 편집 아이디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포털 생태계가 만든 비극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한 게, 이게 미디어오늘 보도였는데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이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서 포털에 이제 사회면, 뭐 경제면 이렇게 전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에서는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참 많이 갖다가 쓰잖아요. 그럼요. 네. 거의 압도적이죠, 압도적. 네네. 포털에서 한 30% 많으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미디어오늘이 그 연합뉴스하고 언론 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여기를 보면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써서 자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포털에도 전송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시장이 뭐 디지털 전통 시장으로 바뀐다더라, 무슨 이사심센터가 행사를 한다더라, 어느 업체가 뭐 할인쿠폰을 준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광고 기사를 써가지고 연합뉴스가 보냈다라는 건데, 이게 한 건당 단가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홍보 대행 업체가 이 기업에 배포한 제안서도 이제 미디어오늘에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연합뉴스에 홍보 보도자를 보내면 기사로 만드는데 건당 16만 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목 30자, 본문 1200자, 수정 및 삭제 시 1회 비용 발생, 편집 검수 심함, 내시 마감, 이렇게 좀 자세한 지침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연합뉴스에서 이른바 이제 홍보 기사들을 박모 기자라는 사람이 혼자 썼는데, 심지어 이 박땡땡 기자는 연합뉴스 기자 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자가 아니고 홍보사업팀 소속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쁜 게, 기사가 쓰지도 않은 홍보 자료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광고 자료를 포털에 전송을 해왔다라는 네. 건데, 이후에 이제 미디어오늘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 박땡땡 기자의 기사가 순식간에 이제 삭제가 됐다. 포털에서? 네네. 네. 포털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사라고 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오늘이 연합뉴스에 취재를 해봤는데, 연합뉴스에서는 회사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포털에 전송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포털의 제휴 규정에 굉장히 위배돼요. 큰 위배가 되는 네.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털에서는 이게 기사형 광고가 굉장히 논란이 된 이후에, 이 기사형 광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광고나 아니면 보도자료들은 이 보도자료라는 섹션에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도자료 섹션에 보내면은 검색을 할 때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기사로 이게 돈을 받고 쓴 이제 광고를 기사 섹션으로 보내는 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5건 쓰면은 벌점 1점을 받게 되고, 이 벌점이 10점이 모이면, 그러니까 기사를 50건을 쓰면은 퇴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의 벌점은 현재 한 400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0점만 돼도 이게 퇴출 심사 기준에 오르는데 400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또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가 좀 단기간에 한 2,000건 정도의 기사를 쓴 상황이고, 게다가 뭐 기자도 아닌, 기자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 내부에서 이제 그 기사를 쓰는 업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쓴 일종의 홍보 자료를 이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포털이 이 연합뉴스를 제휴 심사 대상으로 다시 올릴까? 그러니까 퇴출 절차에 들어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과연 포털이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포털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털이 지금까지 이 문제 가지고 작은 매체들을 굉장히 많이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내쫓아놨는데, 그런데 이 큰 매체들은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제재도 한 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포털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기사의 생태계를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악용을 하고 이미 이 공론장은 더럽혀져 있는데, 네. 좀 그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입장 그게 다예요? 연합뉴스 입장은 그게 다예요. 그 이후에 뭐 어떤 입장을 뭐 추가로 내지도 않았고. 뭐 근데 그런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내부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든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내부에서 뭔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은 내부에서 딱 그 자정 작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연합뉴스 내부에서 성명이 나왔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뭐 저는 듣지 못했고, 과연 모르겠어요. 그 연합뉴스가 제정할 수 있을까? 편집국이 모르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구성원들이. 네, 근데 이 구성원들이.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온 지가 한 저번 주에 나왔으니까 이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쯤이면 모를 일은 지금쯤이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언론 노조 연합뉴스 지부도 아마 보았을 테니까 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까 2,000건이 삭제가 됐다고요? 네, 야, 그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해명을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뭔가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거의 한국만의 독보적인 현상 아닐까요? 이 연합뉴스가 또 상황이 다른 언론사하고 다른 게 세금을 한 해에 300억 넘게 받거든요. 정부 지원금이 그 정도 들어가고 네. 또 포털하고 콘텐츠 제휴를 맺어서 돈도 엄청 꽤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꽤 돈을 많이 포털에서 받거든요. 많이 인용을 하니까. 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뭐 건당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연합뉴스가 처음에 이제 포털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네. 그 저기 도매상이 지금 소매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로부터 뭐 지원을 받는 이제 대형 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을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연합뉴스 입장에서도 이 국가에서 주는 세금만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데 뭐 포털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포털에서 영업을 하게 지금 다 열어놓은 상태인 거고 포털에서도 가장 많이 밀어주는 매체가 연합뉴스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계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연합뉴스가. 참. 연합뉴스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사실 촛불 정부가 그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게 못 됐어요. 못한 걸까요? 저는 왜 자꾸 안 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냥 안 했다로 하죠. 뭐. 너무 슬퍼지잖아.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에 뭐 별 동참할 마음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은 연 300억 이상의 지원금을 다 회수를 해야죠.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열린공감TV 지금 동접자가 5만이에요. 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뭔데 그럽니까? 보지 말라고 해놓고 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였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김건희 씨의 두 집 살림설 일단 팩트 체크가 됐다고 하는데 김범수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설마 두 집 살림을 한 것인가? 제목이 이렇네요.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해야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부인이 될 사람이 말이죠. 이건 뭐 다 털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고 그래도 좋다. 선택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어요. 열린공감TV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어떻게 인용하기도 참 그렇네. 예. 근데 다 선거 과정에서는 다 드러나야 할 일이고 왜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모르는 채 권력을 줬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품의 스펙은 정확하게 다 읽고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 감고 구매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그런 방송도 소개를 했고요. 오늘 또 언론계의 민낯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용민을 딱 시키면 좋았을 텐데. ITN 사장 되면 아쉬움이 짙게 남아있군요. 다른 건 몰라도 인사재정은 확실하게 틀어주어서 네. 이 인사재정만 제대로 틀어지면요. 회사 바로 세우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식 해법이 그랬거든. 경기도가 거의 16년 동안 한나라당 경기도였는데 그거를 개혁의 전위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인사재정 말고는 권한이 없어. 아쉽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더 좋은 분이 사장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상근 기자님 그리고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